내가 무슨 우울증이야 라고 본인이 스스로 우울증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맨. 안녕하세요. 건강을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스스로 우울증임을 잘 모르고 치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면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치료 접근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울증인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우울증 하면 무기력하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이다, 난 우울하지 않으니 우울증이 아니다 라고들 말씀을 하시죠. 우선 전형적인 우울증과 비전형적인 우울증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형적인 우울증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A sad-faced, 슬픈 얼굴이라고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A, appetite, 식욕의 변화로 체중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S, sleep,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하죠. 세 번째, 또 A입니다. anedonia 라고 하는데 무감동, 흥미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D는 depression,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울증이니 당연히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이 주된 증상이겠죠. 다섯 번째, F, fatigue, 피로감으로 에너지 고갈로 기운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또 A가 나옵니다. agitation, 격정, 동요, 초조한 것을 말합니다. 격정이나 정신운동성 지연 자체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체는 생각에 따른 행동이 느리고 지연되어서 의사결정 판단이 흐려 보이는 둔감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격정이나 동요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 예민해지고 안절부절해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면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 C, concentration, 집중력 저하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E, esteem, 자존감이 떨어지고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홉 번째, S, suicide, 죽음에 대한 사고를 얘기합니다. 아주 심할 때는 잦은 생각으로 실행을 옮길 생각에만 빠져 있습니다. 아주 심할 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중 우울증 증상인 3번과 4번 중 하나가 있으면서 총 5개의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기서 비전형적인 우울증은 보통 얘기하는 우울증과 좀 다릅니다. 여기서 식욕이 없기보다는 오히려 과다해서 폭식을 하거나 그래서 비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면에 불면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면 과다로서 늘 누워서 잠을 자는데 시간을 주로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격정 동요로 불안정해 보이고 공격성과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너 우울증이야 라고 느끼는 것과 반대의 현상들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외에 다양한 우울증 타입들이 있습니다. 원장님,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치료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울증 치료제, 약은 도대체 어떤 약인지 궁금합니다. 네, 스스로 개선이 되지 않고 생활이 너무 힘들 때는 약물의 도움이 분명 필요합니다. 기분의 개선이 되어야 뭐라도 할 의지가 생기고 동기부여도 될 것입니다. 물론 우울증 약물 또한 약이라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선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실보다 덕이 많다고 생각할 때 처방을 합니다. 약물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우울증 약물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노아에피네프린 등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뇌의 편안함과 기분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힘든 나날이 이어진다면 뇌는 변합니다. 우울한 뇌로 말이죠. 이를 개선시키지 않으면 점차 뇌 기능이 떨어지고 정상에서 보듯이 판단력도 떨어져 잘못된 결정을 하고 더 우울한 결과가 되면서 악화되게 되는 거죠. 꼭 약물이 안 좋다는 생각은 말고 적절한 약물을 복용하고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끊어가면 됩니다.
원장님, 우울증과 공황장애 두 가지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원인이 다른데요. 크게 보면 우울증은 기분의 장애고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하나입니다. 공황장애의 증상은 주로 불안이 아주 극도로 심하여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라고 하여 응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 중 하나이죠. 공황장애의 중요성도 이를 치료하지 않고 두면 점차 진행하여 건강연증, 우울증으로 점차 심각해지는 병입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하죠.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하게 수면 관리가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 운동 겸 산책을 꾸준히 하면서 최소 30분 이상 밖을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타민 등 영양 섭취를 잘하도록 하고 식단과 식사 습관을 잘 가지도록 합니다. 네 번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친한 분들과 자주 교류를 해서 활동을 늘려가며 대화를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지내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세요. 저희 하이메이버스는 우울증도 신체적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원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물 처방보다는 장, 뇌, 축의 건강을 추구합니다. 기능의학 검진을 통해 신체와 뇌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몸 기능과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영양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균형된 식단을 비롯한 개인 맞춤별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제안해 드립니다. 정약 뇌파를 통한 뇌 기능 개선을 위해서 MGB 기초로 한 TMS 치료를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항상 그 근본을 알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울증은 완치가 아니라 줄어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완치가 가능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약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 본인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웃집 닥터 패밀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웃집 닥터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